안녕하십니까. 복튜브 보건장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게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들 하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걸 하는 수술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제 해야 되고 내가 과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수술인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뭐 기타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공관절 성형술은 그 관절을 교체하는 그런 수술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 전치환술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많이 하는 수술이 이건데, 이거는 이제 관절을 안쪽 바깥쪽 전체를 싹 바꿔주는 거예요. 인대도 제거하고 연골도 제거하고 싹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관절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수술을 얘기를 하고 있죠. 목적은 그냥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증이 이제 없이 살 수 있는 게 이제 수술의 목적인데, 활동할 수 있는 양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인공관절 하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양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평행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되고, 통증은 없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거나 또는 사용을 많이 하고 싶다는 경우는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목적 자체랑 이 기계 설계가 그렇게 통증을 줄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좀 불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솔직히 좀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수술하고 나서 관절이 왜 저 사람은 다 굽혀지고 뭐 120도 이렇게 굽혀지는데 나는 100도밖에 안 된다,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엄청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이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오랫동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잘 움직여지는 것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수술할 당시에 딱 정확히 맞는 사이즈로 그걸 딱 했을 때는 약간 뻑뻑한 느낌 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관절 각도 자체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동양인들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그렇게 해서 나온 기구들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굽혀질 수도 있게 해도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굽히는 거를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망가지니까요. 인공관절이라는 것도 뭐 영원히 닳지 않는 그런 건 아니고, 플라스틱과 그 다음에 금속이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리한 각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닳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수술해 놓은 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도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수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프지 않게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다, 이 생각을 일단 가지고 가시는 거죠. 실제로 수술을 해놓은 걸 보게 되면은 이거 이제 인조 뼈에다가 넣는 걸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얀 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금속으로 대퇴골과 경골 위아래 뼈에다가 하나씩 넣어주고, 그 사이에는 이제 요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요걸 이제 사이에 껴줍니다. 우리 라이너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운데 넣어줘서 인공관절을 만들게 되고, 이 내용 자체는 이제 그 인공관절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컨셉이 조금씩 달라서 이제 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고정된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내용이고요. 이거는 금속 두 개 사이에 플라스틱이 껴있는 이런 구조로 보통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관절은 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골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이제 연골판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하면은 퇴행성 관절이 되면은 이 연골이 닳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깎이기도 하고 변성이 되기도 하고, 그 안쪽 뼈도 이제 좀 약간 내용이 바뀌게 돼요.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뼈질 자체가 좀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변하게 되고, 뼈도 자라는 게 있고 관절낭도 늘어나서 이제 무릎이, 할머니들 무릎 보면은 무릎이 이렇게 퉁퉁하잖아요. 두껍고 그런 모양을 이렇게 변하게 되죠. 실제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무릎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관절이 깎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징그러울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돼 있고, 요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 연골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왼쪽처럼.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이 들어가는 거고요.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이제 관절 자체가 좁아져 있잖아요. 많이 좁아져 있고, 이제 이 바깥쪽은 좀 벌어져 있는 건 안쪽이 더 좁아져 있고, 쉽게 흔히 말하는 오다리처럼 다리가 꺾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안에가 좁아져 있는 거는 연골이 닳거나 없어져서 이제 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한쪽으로 휘게 되면은 점점 더 변형이 더 생긴다는 그런 거죠. 수술 과정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소독을 하고 수술 전 준비를 한 다음에 절개를 해서 이제 안쪽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뼈를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집어넣게 되죠. 안쪽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과정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 관절 다 넣고 그 플라스틱 아까 말했던 폴리에틸렌 라이너를 집어넣으면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꾸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실 바로 걸을 수 있어요. 근데 하고 나서는 통증이 있으니까 걷지는 못하시고 보통은 재활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상처가 좋아지고 염증이 안 생기면 대부분 이제 수술은 끝나게 되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사실 궁금한 내용이에요. 해야 되냐, 나 아파 죽겠는데. 중요한 거는 엑스레이 사진도 아니고 그런 관절염의 단계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이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증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안 아프게 잘 지내는데 굳이 수술을 해야 될 이유는 없죠. 물론 이제 사진상으로는 엄청 안 좋긴 해도. 근데 이게 그런 치료로 효과가 없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수술하는 거를.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거는 그런 증상과 그 다음에 환자의 전체적인 그 상태,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수술하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피를 이제 수술할 때는 지혈대로 묶어서 하니까 피가 안 나지만 수술 후에 이제 출혈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심장이라든지 폐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술하기 전에 잘 확인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거를 너무 아파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과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 이렇게 결과가 좋은 수술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다쳐서 골절 수술하거나 그런 거 말고. 왜냐면 당장 아프던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만들어 주니까 좋은 수술이지만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 진료를 하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좀 잘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거는 감염이죠. 감염. 염증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안에 인공 관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절이 들어가 있으면은 항생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관절, 인공관절 집어넣은 그 쇠 위에 필름처럼 그런 세균들이 막을 형성해서 약이 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장 안 좋은 거는 그거죠.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했던 걸 다 빼낸 다음에 다시 또 항생제 치료하고 다시 또 수술해줘야 되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위험한 내용이고, 수술한 부위에 따라서 신경이 좀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혈관 손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자주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계속 안에가 부어있고 그런 경우는 피가 안쪽에서 좀 고여있는 것도 의심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있고요. 일단 수술하고 나서 한 1년까지는 조심해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 건데, 제 경험에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수술하시겠지만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수술이잖아요. 큰 수술이라 고민도 많이 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거를 진짜 받아야 되는 건지, 괜히 잘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제 외할머니를 제가 수술을 해드렸는데, 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 결과가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환자의 상태가 안 좋을 때 거기에 대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를 잘 판단을 해보시고,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분명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무조건 정형외과 수술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이제 수술이 필요할 때는 하지만 그거를 이제 무리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 너무 딱 나눠서 수술을 무조건 안 한다,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상황에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수술이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좋은 환경에서 수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한 번쯤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